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HLB 33회차 전환사채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만기이자율이 1%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기가 지나면은 최종적으로 1%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 만기일이 2022년이죠. 그리고 이게 발행될 거는 2019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게 됐는데 연단이니까 대략 산술 평균 하면은 3% 정도 수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이 어떻게 되느냐, 2022년 12월 18일은 3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 사채원금의 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이자율이 그동안에는 0%였기 때문에 표면 금리가 0%라는 말은 상환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1을 3번 곱하면 1.03이 나옵니다. 그래서 1.03. 그래서 대충 이제 3%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나오는 거죠. 연봉리니까. 여기 보니까 분기단위 연봉리 1%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하는 거는 103.03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1%를 또 분기 단위로 복리를 하니까 조금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표면 이자율은 0%라서 뭐 분기 단위로 뭐 이자를 지급하진 않지만은 만기가 되면은 연봉리 1%로 해서 3년치에 해당하는 대략 3%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 시작일이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발행됐던 일자가 2019년 12월 18일이거든요. 발행일이.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하고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1년이 지나야지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일은 2022년 11월 18일인데 이거는 당연하게 또 사채 만기일까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발행이 되고 나서 1년 정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만기가 됩니다. 이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들고 있어서 이 3%가 조금 더 넘는 만기 이자율을 받을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시비투자자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발행 당시에 전환 가액을 보면은 1주당 10만 4천 원에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그 다음에 저 400억 원에 대해서 전환 가격 이거를 적용하면은 대략 주식수가 38만 2천 주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겠죠. 400억 원이 발행이 됐죠. 요거를 전환가액 10만 4천 10만 4,689원으로 나누면은 주식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3천 여기 382084가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38만 주가 주식으로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환 가액이랑 주식수를 곱하면은 요 400억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권면 총액 400억 원은 104,680 이거랑 38만 주를 곱하면 나온다. 그럼 이제 리픽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전환 가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저 400억 원은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 가액이 낮아지면은 요 주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제가 헬릭스미스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2018년 9월 19일자입니다. 이전에 전환 사채는 2017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표면 이자율이 2에서 3%, 만기 보장 이자율이 4% 수준에서 발행이 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빵빵 채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2018년 9월 19일이죠. 여기 표면 이자율이랑 만기 이자율을 보면은 둘 다 0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만기 이자율이 1%고 실제로 3년을 버티고서 받아갈 수 있는 거는 제가 3% 조금 넘는 이자를 받아갈 수 있지만 여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돼도 만기 보장 수익률은 그러니까 100%라는 말은 원금 그대로만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빵빵 채권이라는 말은 표면 이자율이랑 만기 이자율이 둘 다 0%여서 사실상 채권의 기능을 상실한 반쪽짜리 전환 사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게다가 금액이 보면은 1,000억 원에 달하죠.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코벤 펀드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코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코벤 펀드 돈이 헬릭스미스로 들어갔겠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수익은 전혀 챙길 수가 없고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노려야 하는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헬릭스미스지만은 이 당시에는 바이로메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바뀌었고 전환을 할 경우에는 김영시 보통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2018년 9월 19일에 나왔는데 전환 청구 기간 보면은 1년 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19년입니다. 1년 뒤에 바꿀 수 있고
종료일은 2023년 8월 21일인데 이건 역시 사채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사채 만기일까지는 전환 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환 가액 23만 2천 원이랑 여기 41만 주식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아까 봤던 1,000억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명총액인 1,000억은 변하지가 않고요. 바뀌는 것은 리픽싱 되는 것은 전환 가액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만기까지 CB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만기 전이라도 회사의 원리금을 미리 상환해 달라는 조기 상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조기 상환율도 이렇게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3이 되는 건 이제 만기에 어차피 103이고, 이 조기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리픽싱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리픽싱 전환가도 한계가 있거든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원리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기 상환 청구권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채권자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로 조기 상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있겠죠. 특히 회사가 현금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이거를 주식으로 주고 싶지 이렇게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부양의 의지도 좀 생길 수 있고, 이 조기 상환 청구되기 전에 말이죠. 어쨌든 이제 HLB는 표면 이자율이 0인데 만약에 표면 이자율이 0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만기 이자율이랑 표면 이자율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 3% 3개월마다 지급이라 적혀 있고, 만기 이자율, 만기 보장 수익률이 6%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기 이자율은 내가 만기 보장을 받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연봉리로 6%는 받아야 되냐. 3년이라고 한다면은 3 곱하기 6해서 18%는 내가 보장을 받는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표면 이자율을 받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년 동안 이거 3% 받고 이거 마지막에 또 받으면은 이거 18% 플러스 3, 4, 9 해서 합치면 27이 되는 거 아닌가? 27%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6%이고 이자 표면 금리가 3%일 때는 만기 때 이 만기 보장 수익률에서 표면 금리를 달리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거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표면 이자는 그동안 차근차근 받아왔으니까 이제 이거 빼고 요거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표면 이자를 받았잖아요. 3%씩 해가지고 총 3번 받았으니까 9%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표면 이자로 받는 게 9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만 원을 일단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기에는 어떻게 받는 거냐? 이제 토탈로 줘야 되는 거는 이거 3이니까 18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가 표면 이자로 9만 원 일단 받았으니까 9만 원을 빼서 남은 9만 원을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로 치면은 이 18만 원을 그대로 받는 거죠. 만기 보장 수익률 18%.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받는 거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18%. 그동안 이제 9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 9만 원만 채워주면 18%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기 보장 수익률 6%를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2018년에 오면서 빵빵 채권이 등장하기도 하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 이자율은 0이고 만기 이자율도 1%로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H 전환사채, 이거 2017년 이제 9월인데 이때도 이제 0% 이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를 했는데요. 이 BH는 이럴 경우에는 이자 비용 없이 500억 원의 거금을 끌어 모은 셈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포기한 거거든요.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BH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는 CB이기 때문에 채권자들 입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들, 그러니까 유일한 투자 목적은 주식 전환을 통해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자 입장들에서는 BH 성장 가능성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 뜻인데, BH는 대표 애플 세계주로 뽑힙니다. 그 와중에 지금 문제가 됐었던 WFM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금리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는데, CB 투자자가 3년간 보유할 경우에는 20%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기 보장 수익률이 19.1%였으니까 뭐 거의 사채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만기 보장 수익률은 그동안 표면 이율을 받았던 것들을 빼가지고 토탈로 만기를 채워주는 거죠. 표면 이율은 1년간 지급이자를 액면 금액으로 나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픽싱의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90%이냐 70%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리픽싱 비율이
70%라면은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이 최대 7만 원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90%라는 거는 최대 9만 원까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70%라는 건 7만 원까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피싱 비율이 90%보다 70%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 7만 원까지 내가 행사가액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권면 총액이랑 전환가액과 발행 주식에 대한 관계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제 리피싱이 되는지, 리피싱이 되는 날, 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환 청구 기간, 2020년 지금 8월 12일이니까 전환 청구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18일입니다. 시작일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